안녕하세요. 스마트 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블랙록 픽, 이더, 솔라나, 알고랜드, 스텔라, 아발란체, 플로우. 근데 니들 정말 인플레이션 이길 자신 있어? 블랙록은 엄청난 규모의 헤지펀드죠. 블랙록은 숏을 쳐서 하락에 수익을 내는 걸 아주 잘하는 헤지펀드입니다. 그래서 블랙록이 코인 시장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모두가 공포에 떨었는데 왜 지금 이 시점에 블랙록이 들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흐름이 뭐랄까 약간 신기하다.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은 테더 발행사와 디지털 달러를 두고 경쟁 관계에 있다. 그죠? USDC는 서클입니다. 서클은 코인베이스와 여러 조직이 뭉쳐서 만든 조직이죠. USDT는 테더에서 발행을 한 거예요. 아이파이넥스와 테더파이넥스 이렇게 해서 비트파이넥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테더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테더사가 발행한 USDT는 825억 달러, 어마어마하죠. 서클은 USDC 500억 달러. 테더가 확실히 먼저 시작해서 규모가 훨씬 크다. 훨씬 먼저 시작했는데 USDC가 또 엄청나게 많이 치고 올라온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튼 500억 달러로 서클은 2022년 한 해에 약 4억 4천만 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 근데 테더를 놔두고 서클이랑 몇몇 애들이 무려 인플레이션을 앞에 두고 뭔가 꼬로만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왜냐? 잘하면 이거 뉴턴과 핸델의 느낌이 나거든. 핸델이 뭔데? 하는 분들은 그냥 창 닫고 땅을 보시라. 핸델과 관련해서 앞 영상, 앞 글에 있으니까 찾아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것까지 제가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앞 영상을 찾아보시는 것을 제가 권해드릴게요. 아무튼 지금 인플레이션을 앞두고 있는데 왜 갑자기 헤지펀드들이 시장으로 들어오냐, 코인을 선택했냐라는 것도 물음표죠. 거기에다가 USDC, USDT처럼 이제 달러와 패깅되는 코인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겠다라는 건데 내용이 좀 궁금해지죠, 점점. 핸델 이야기를 하려면 블랙록이랑 관계를 뗄 수 없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블랙록 이미지는 숏으로 돈 버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애들이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자. 숏은 진짜 방향 잘못 잡으면 피눈물 난다. 근데 이놈들은 숏을 아주 매섭게 큰 돈으로 쳐댄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규모로 숏 포지션을 걸어놓고 실제 시장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무슨 자신감일까? 특히 이번에 블랙록이 설계하고 있는 판에 단서들이 있다. 단서를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게 블랙록 출신들이 바이든 경제인사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점. 이것도 정말 재밌네요. 블랙록 출신들이 바이든 경제인사로 들어갔다라는 건 결국 커넥션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재무뿐만 아니라 각 실무에 배치되어 있는 업무 능력을 겸비한 최고의 정보책들을 가지고 있다. 정보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핸들과 비유를 하는 겁니다. 얘들은 큰 흐름의 정부 기조를 읽으면서 공유하면서 퇴직 후 명예롭게 블랙록에서 성과금을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위치에 있다. 정말 엘리트 중 엘리트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 얘들을 잘 감시해야 한다. 우리는 얘네들을 잘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뉴턴이 투자로 핸델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 중 하나가 수학이 딸려서 아니다. 얘는 지 머리만 믿고 큰 판을 읽을 줄도 모르면서 기술적 분석만으로 작전주를 접근했기 때문이다. 작전주의 기술적 분석은 의미가 없죠. 하지만 얘는 기술적 분석을 해버렸고 거기에 또 자기의 투자 기준이 흔들리면서 돈을 엄청나게 쏟아 부으면서 손실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뉴턴은 차라리 내부자 정보로 투자한 핸델에게 술이라도 먹이면서 손비비며 정보라도 얻었어야 했다. 그죠? 원래 이게 어찌 보면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분석하고 해봐야 내부자 정보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손을 비빌 필요까지는 없다. 손을 비빌 사람도 없죠. 대상도 없고 인터넷에서 흘러다니는 블랙록 정보를 잘 조합해보고 골똘히 생각해보면 얘들이 뭘 하려는 건지 희미하게 보인다. 그죠? 어쨌든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뉴스 기사만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전후 과정이나 사정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깊게 파보면 아 이게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블랙록은 알라딘이라는 투자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 얘네들이 직접 운영하는 블랙록에서 직접 운영하는 알라딘이라는 투자 플랫폼이 있습니다. 뭐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알 필요는 없다. 굳이 알고 싶다면 이 정도 레벨만 알아도 된다. 기본 베이스는 투자 상품들을 분류하고 연관관계 데이터를 사람들이 일일이 수동으로 넣어줬다. 그리고 여기에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섞었다. 그러니까 관계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일일이 직접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넣고 나면 거기에서 딥러닝, 머신러닝, 빅데이터를 섞어서 답을 내주는 그런 플랫폼이다라는 거죠. 그럼 무슨 마법이 나오느냐?
기존 데이터와 주가 추이를 분석해서 코로나라는 바이러스 데이터를 굳이 투자 플랫폼에 넣을 필요 없이,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굳이 넣을 필요 없이 과거의 주가 추이를 분석한다라는 거죠. 어쨌든 최근 시점에서 관광 관련주가 주가가 많이 떨어진다, 아니면 뭐 온라인에서 쇼핑 관련주가 많이 오르고 있다, 이런 것들만 넣고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답이 나온다라는 거죠. 산업군의 매출 추이, 주가 추이, 관광산업 매출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판단한다. A는 이 알라딘이 말을 해주는 겁니다. 인간들아, 지금 뭔지 모르겠지만 니들 경제 좋댔어. M2 레벨에 돈이 풀리는 걸 확인했어. 나라에서 돈을 푸는구나. 하이테크 위주의 포트폴리오 어떤? 특정 국가 환율이 박살났네? 그쪽 나라와 관계되어 있는 종목, 원자재 이런 것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답을 준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거냐면, 어쨌든 예를 들어서 대만에 무슨 큰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대만의 환율이 흔들릴 때, 대만에서는 TSMC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와 관련된 다른 주식을 추천해주면서 이걸 사놓으면 올라갈 거야 라고 빠르게 알려준다라는 거죠. 왜냐? TSMC에서 생산이 제대로 안 되면 다른 회사의 주가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이게 얼마나 강력한 개념이냐면,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기 전에 기계는 과거 XX 사례와 유사한 근거를 알아서 찾고 거기에 맞춘 포트폴리오를 제공한다는 거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말 엄청난 겁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 팩토리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일일이 최적의 판단을 내리게 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동으로 입력해줘야 한다. 이건 어쨌든 자기의 노하우나 이런 수동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전에 이 인원이 500명이 넘는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블랙록에서 이 알라딘의 데이터를 입력해주는 인원이 500명이었다라는 거죠. 데이터를 컨베이어 벨트에서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넣어주고 그게 알라딘을 통해서 분석이 들어가면 돈 많은 투자자들이 최적의 판단을 내리게 도와주는 약간은 슬픈 구조다. 그러니까 어쨌든 컨베이어 벨트에 데이터를 계속 집어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넣어주면 알라딘이 분석을 해주고 돈 많은 투자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어쨌든 답을 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60, 70이 넘어서 투자의 파도를 몇 번 넘은 호호 할아버지들의 연륜과 인사이트를 파괴하는 수준이다. 그죠? 어쨌든 이런 워렌 버핏 같은 할아버지들은 내가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흘러갈 거야 라는 약간의 느낌적인 느낌으로, 물론 당연히 근거를 가지고 하겠지만 명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죠. 그리고 이걸 자동으로 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연륜과 인사이트를 파괴한 수준. 그러니까 알파고 아시죠? 바둑과 관련된 그 알파고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내가 철도주에 몰빵하는 이유는 모르겠지. 욕을 먹지만 내 경험상 투자는 이쪽이지. 이런 게 이제 알라딘 안으로 들어가는 거다. 그죠? 이번에 코로나로 물류가 마비가 되면서 철도와 관련된 이 철도주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워렌 버핏이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돈을 또 많이 벌었습니다. 얘들은 예전 2008년 서브프라임을 알라딘 덕분에 아주 안전하게 넘겼다. 그죠? 이 정도로 이런 리스크에 대응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다들 인플레로 난리인데 얘들은 굳이 USDC를 엄청나게 가져와서 알라딘에 꽂아 넣었다. 인플레 때문에 자산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USDC를 엄청나게 가져왔다. 거의 조 단위로 가져왔다라고 해요. 몇십억 달러치를 꽂아 넣었다라고 합니다. 이 알라딘에. 자, 그럼 다시 다른 이야기를 해보자. 블랙록이 크립토 쪽을 처음에 들어왔을 때 다들 벌벌 떨었다. 그죠? 얘네들은 숏을 치는 게 전문이니까 저 새끼가 얼마나 또 숏을 쳐댈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얘가 정부 돌아가는 꼴을 지들 회사 출신의 뿌락치를 통해서 종합해보니 이게 죽을 애가 아닌 거다. 사실 이런 정보들은 알라딘이 아니라 무슨 진짜 램프의 요정이 와도 안 된다. 블랙록은 알라딘을 구축해놓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핸들급 국가 레벨의 정책 정보를 꽂아 넣어 크립토로 돌릴 생각인 거다. 왜? 크립토가 이제 정부에서 생각하는 사용할 수 있는 말이 되었다는 판단이 들거든. 그러니까 이 정도로 크립토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국가급 레벨 정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상위 엘리트들은 여기 정부 요직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핸델처럼 주는 정보를 가지고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거다. 얘들 자기들 플랫폼 알라딘에 넣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판이 그냥 쉽게 끝날 판이 아니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알라딘에 코인을 그냥 넣으려면 거래소 밑으로 들어가서 코인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그러기에는 급이 안 맞다. 그죠? 거래소에 들어가서 코인을 공급받는다라는 게 거래소에 돈을 입금해가지고 코인을 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블랙록 정말 모양 빠지죠. 그리고 몇 조씩 구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레벨을 맞추려면 알라딘에 테더를 넣고 블랙록에 알라딘 전용 주문 창구를 연결하는 게 맞다. 테더를 넣는 게 아니고 USDC를 넣는 겁니다. 테더라고 표현한 건 달러와 패깅되는 코인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서클이랑 손잡고 USDC를 공급받기로 한 거다. 위 한 문장의 백그라운드를 줄이면 대충 이 정도로 들어있는 거다. 그러니까 뉴스 기사 이 한 줄이 뒤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블랙록이 USDC를 알라딘에 꽂아 넣었다. 서클을 통해서 이걸 샀다라고만 보면 파트너십을 했네. 요 정도 하고 끝날 수 있지만 이 뒤에 내용이 이만큼 많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USDC와 직접 연결되는 자산군은 얘들이다. 이더, 솔라나, 알고랜드, 스텔라, 아발란체, 플로우. 이건 서클에서도 이미 활용한 기술 내용이니까. 일단 리스트들을 한번 머릿속에 넣어는 두자. 그러니까 이 서클에서 만든 USDC는 이더, 솔라나, 알고랜드, 스텔라, 아발란체, 플로우와 연관이 있다라는 거죠. 추가로 블랙록은 그냥 지 혼자 들어가서 서클이랑 딜해서 USDC를 내놓으라고 한 게 아니다. 바잉 파워를 극대화하기 위해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 바잉 파워 아시죠? 매수 힘. 그러니까 어쨌든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파워가 혼자 돈 쓰는 것보다 돈이 많은 친구들 같이 가가지고 사면 더 큰 규모로 살 수 있으니까 이 바잉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친구들을 데리고 갔다라는 거죠. 피델리티, 마샬웨이스, 핀캐피탈 다 굵직한 놈들이다. 그리고 이번에 블랙록이 마샬웨이스의 이런 전략을 사용하겠다라고 대놓고 이야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굵직한 놈들을 데려갔다라는 건데 근데 얘들이 왜 블랙록 손에 이끌려서 갔을까? 위 3명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다. 저놈이 그냥 우리를 끌어당길 놈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유 없이 우리한테 같이 가자라고 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블랙록 얘는 핸델보다 더한 놈이다. 그래서 4명이 술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피델리티, 마샬웨이스, 핀캐피탈 얘네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블랙록은 핸들보다 더한 놈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가 있고 뭔가 그림이 그려지니까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블랙록씨 뭔데? 이야기 좀 해봐. 정부에서 코인 어떻게 데리고 간대? 라고 하니까 말 좀 해봐봐. 우리도 낀다고 했으니까 이야기해줄 수는 있잖아. 라고 이렇게 이제 이쪽에서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블랙록이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내가 큰 그림을 이야기해 줄 것 같냐 이 멍청한 것들아. 그냥 끌고 왔으면 돈이나 벌고 정보료나 내고 꺼져. 그러니까 같이 돈 벌고 대신에 내가 소스 주고 했으니까 수수료는 내고 가야지 30% 이런 거죠. 아시겠죠? 이거 진짜 잘하면 남의 회사 급으로 크립토판이 커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렇죠? 그래서 영국에서 일어났던 이 버블이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 크립토판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죠. 지금 알라딘 유저가 300명도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알라딘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300명도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비용도 비싸겠죠. 잘만 하면 이번에 블랙록은 알라딘으로 외부 고객을 확 늘릴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알라딘으로 투자 대박 났는데 그게 코인 포트폴리오를 사용했다라는 소문이 나면 가능은 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했는데 대박이 난 거예요. 코인으로 떼돈을 벌었는데 그걸 알라딘이라는 걸 사용해서 대박이 났다라는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당연히 많이들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을 노리고 이렇게 한번 돌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으로 다들 위기라는데 알라딘 플랫폼에 USDC까지 구해와서 굳이 지금 넣은 것도 시기가 좀 요상하고 잘 보면 자다가 떡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시장이 쪼그라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굳이 엄청난 돈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어쨌든 물론 달러를 집어넣은 거죠. 달러와 패깅되는 코인으로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집어넣어놨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를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아무튼 이번에 블랙록이 들어와서 숏 말고 정말 남의 회사 버블 만한 어마어마한 버블을 한번 좀 만들어주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놓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영상 하단에 커뮤니티 주소가 있으니까 클릭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